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제1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내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30일부터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울산의 국회의원 6명 가운데 21대를 끝으로 3명이 금배지를 떼고 22대에는 이들을 대신할 또 다른 3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들 모두 남다른 소회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가 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30일부터는 제22대 국회가 새로운 4년을 시작합니다. 21대와 22대가 교차하는 순간 지역 정치인들의 명암이 엇갈립니다. 40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3선의 남구가 위채익 의원, 초선의 건명호 의원,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무소속이 된 재선의 이상원 의원이 의원직 신분을 벗습니다. 이들 모두 국회의원 사무실을 빼고 지역구 사무실은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등 신변 정리의 한창인 가운데 지역 구민들에게 감사와 아쉬움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금까지 3선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천천히 저희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늘 제가 동구에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지역구를 돌며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 종료 인사를 갖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정다운 이웃으로 돌아가겠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들 모두 임기 마지막 전날인 28일 본회의에 참가합니다. 특히 이들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들의 배턴을 받아 30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된 3명의 당선인들은 의욕에 차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소통과 협치가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울산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국회는 국회답게 그리고 지역 문제는 울산의 노동을 중앙의 정치와 결부시켜서 울산의 노동이 중앙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국회의원 상의 좀 모델이 되겠다, 모범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치가 많이 이렇게 불신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정치하면 좀 혐오나 불신이 많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국회의원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겠다. 40대 여야 두 초선 당선인들은 각각 당의 원내 부대표로 발탁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에서도 시당위원장 1순위로 거론되는 등 시작부터 정치적 활동 보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윤정호 의원 역시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의 간판 역할을 맡아 하는 등 정치적 입지가 확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제1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4.10 총선 출마 공약 중 하나였던 국립중앙의료원 울산 분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 실무진들과 관련 회의를 갖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인 의료원을 비수도권에도 설치해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울산 분원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지방의료원을 살리고 지역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수도권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개정안이 발의되면 심도 있게 논의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오는 30일 오후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은 울산의 중심부인 태워강역부터 신복 로터리까지 11km 구간을 수소 전기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한 뒤 2026년 1월 착공해 2028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이 어제 홀리데이인 정저우 중저우 호텔에서 우호 협력도시를 체결했습니다. 우호 협력도시 체결에 따라 두 도시는 교류 협력 분야에 긴밀히 소통하며 경제, 문화, 체육 등 여러 방면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허난성과의 우호 협력도시 체결로 허난성은 울산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번째이자 전체 11번째 우호 협력도시가 됐습니다. 한편 김두겸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장춘시 등 자매 우호 도시를 방문 중입니다. 울산의 성장 주역인 근로자들의 화합의 장이 될 우리 직장 가수왕 선발 대회가 울산시 주최 제시엔 울산중앙방송 주관으로 열립니다. 우리 직장 가수왕 선발 대회는 오는 10월까지 5개 구군별 우리 직장 가수왕 온라인 예심과 본선을 거쳐 울산 공업축제 기간에 최종 결선을 통해 가수왕을 선발합니다. 우리 직장 가수왕 중구편 본선은 오는 6월 8일 태화강 국가정원 왕번을 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남구편 예심은 6월 9일까지 온라인 접수 중입니다. 어제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수업 재개일을 더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대는 아직 학생들이 수업 복귀에 의사가 없어 수업 재개일을 재연기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대 의대는 2학년에서 4학년 학생 190여 명이 집단 휴학에 동참하고 있으며 교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신입생 40명도 수업을 거부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의 청년 인구 16,0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울산의 청년 인구 감소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울산시와 관내 5개 대학이 함께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소지 전입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는 울산. 최근 3년간 울산 인구 순유출 29,000여 명 중 청년 인구는 16,000여 명, 56%에 달합니다. 이에 울산 지역 5개 대학이 울산대를 시작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울산 주소갖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울산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게 이런 행사의 어떤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은 울산시의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과 함께 진행되는데 전입자에게 장학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울산으로 전입한 대학생이 주소를 유지한 기간만큼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전입 시 20만 원의 생활장학금이 우선 지원되고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8학기 기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성의 문제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때까지 유지를 했을 때 추가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주소가 계속 유지되는 효과성이 있고 학생 신분으로 혼자 타 지역에 전입하는 만큼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본가 살다가 타 지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생활금 같은 게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그 지원금 받으면서 조금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진행돼 다양한 세대의 인구 유입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도 되게 아름답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시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울산시의 매력은 참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 1차 접수가 끝난 지난달까지 전입을 신청한 대학생만 벌써 754명. 울산시는 1, 2차 합계 1,000명 전입을 목표로 오는 10월 2차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가 울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장기적인 울산 지역 청년 인구 유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오늘 2차 공판을 앞둔 인솔교사에 대한 선처를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솔자라는 이유로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며 모든 안전사고를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명규 전 울산시 정무부시장이 어제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김명규 전 부시장은 울산 출신으로 울산 농림고 동아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61년 경남 산청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경남 하동군수, 울주군수, 경남도 내무국장, 장승포시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02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울산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울산적십자사 회장 등 울산 지역 기관단체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빈소는 울산 영락원이며 발의는 내일 오전 양산 하늘공원에서 있습니다. 주택 철거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우물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가 남구 상계동의 한 주택 담벼락을 철거하던 중 무너지는 담벼락에 밀려 5m 깊이의 우물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한 뒤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되는 허리 질병 증상을 부풀려 58일간 입원한 뒤 보험사 3곳에 37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해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등을 들어 보험 사기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을 하고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 예정자들을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5부는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공 분양한 울산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입주 지체 보상금 등의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패소하자 아파트 보일러 부품을 없애고 전기선을 절단하는 등 입주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공사가 하자를 발생시켜 놓고도 오히려 정당한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저지하기 위해 고소하는 등 괴롭혔다며 기소 이유를 밝히고 건설사 측이 고소한 입주 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 남구청이 오는 7월부터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이 신설되고 2개의 새로운 과도 만들어지는데요. 남구청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라경은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한 울산 고래문화특구. 여기에 최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까지 추진하면서 울산 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올 하반기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을 신설합니다. 전문성을 높인 전략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남구가 더 큰 미래형 문화관광예술 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합쳐져 운영되던 경제문화국을 경제와 문화 2개의 분야로 나누는 겁니다. 남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청년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주민들의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지원과와 환경자원과를 신설해 주민들의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권 조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행정복지센터의 복수직렬을 확대하고 강도 높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한 현장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은 다음 달에 있을 남구의회 제1회 정례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G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어제 전남도 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울산시 의회가 제출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 건의안 등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울산시 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물가 상승과 전력 요금 변동 요인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상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으로 부과되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1.5원으로 인상해 원전 인근 지역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장협의회에 참석한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오늘은 관계자들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지난해 국제정원 박람회의 주요 성과와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2028 국제정원 박람회 울산 유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언양 무동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언양 무동마을은 2016년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태화강 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분 정비가 아닌 전체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자로 언양 무동지구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한 울주군은 국비와 지방비 등 210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 정비 사업에 착수하며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오는 2027년까지 배수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SD현대는 어제부터 6월 1일까지 엿새간 해외 법인 소속의 현지 직원들과 함께 울산 조선소와 판교 글로벌 R&D 센터 등 주요 생산 공장과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글로벌 스태프 초청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SD현대의 글로벌 스태프는 현지 채용 인력을 가리키는 말로 현지 직원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SD현대 사이트 솔루션과 SD현대건설기계, HD현대마린솔루션 등 그룹사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11개국 49명의 글로벌 스태프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그룹의 역사와 사업 현황, SD현대의 가치 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워크숍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울산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25일 울산 지역 유일한 직업체험축제인 제10회 청소년 직업체험축제 꿈꾸잡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주제로 다양한 직업체험 부스와 청소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와 함께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10주년 기념식과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시상도 이루어졌습니다. 동구청이 어제 올해 제1회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공약 이행평가단 10명이 참석해 공약사업 추진 실적과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공약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관련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동구청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총 59건으로 완료된 사업 22건을 포함한 총 53건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